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미식으로 유명한 도시인 만큼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방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곳들 위주로 다녔어요. 방콕도 고인물이 많은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모두 바가지가 너무 심하고 다른 로컬에 비해 맛도 별로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처음 가본 지역이라면 그냥 남들 다 가본 식당에 가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동남아라면 일행이 이쪽 음식에 개방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로컬에 도전하는 것보단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잡설이 길었는데 첫 번째 집은 팁사마이입니다. 팟타이로 매우 유명하고 한국 분들에게도 일본 분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일단 매장이 시원하고 깔끔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리에는 양념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여기가 팟타이 말고도 오렌지 주스도 유명하다길래 사 먹어봤는데요. 방콕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이게 실제로 정말 맛있는 건지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다들 이건 꼭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계란을 입힌 팟타이랑 오리지널 팟타이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개씩이나 먹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 게 둘이 양념이나 기본적인 맛이 똑같더라고요. 같이 먹는 재료가 무엇이냐, 면이 무엇이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튼 오리지널 팟타이는 조금 널찍한 면이었고 계란 팟타이는 둥근 면이었어요. 이거 맛있긴 한데요. 와 역시 이거 먹으려고 방콕에 온 거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우는 새우 맛이고 계란은 계란 맛, 닭고기는 닭고기 맛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만 더 잘 찾아보면 이 정도 하는 집은 널리고 널렸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달아요. 저는 단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게 불호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이 좀 박한 것 같긴 한데 유명세에 비해서 그렇단 말이지 또 별로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 여행객 입장에서는 열심히 서칭해서 모험심으로 찾아갈 바에는 쇼핑몰에도 입점되어 있는 팁사마이를 찾아가는 게 훨씬 현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렌지 주스는 정말 물건입니다. 나가면서 하나 더 사갔어요. 두 번째는 방콕 안에서도 웨이팅으로 가장 안명이 높을 것 같은 란제오 줄란입니다. 원래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도 가능했었다는데 지금은 모든 방법이 막혀서 현장에서 이 지옥 웨이팅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특히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동 정도 되는 핫플이라 사람도 엄청 많고요. 인구 밀도도 높고 관광객은 세계 1등인 방콕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 사람 많은 게 어떻게 비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운 좋게 금방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똠얌 마마이입니다. 계란,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까지 비주얼은 끝장납니다. 방콕에서 이 정도로 인스타 올리기 좋은 음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껍데기를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는 수준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고 토핑도 다양해서 이것저것 골라 먹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똠양꿍을 못 먹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절대로 불호일 거예요. 비유하자면 신라면에 사과식초를 넣어 먹는 맛인데 이게 맞는 사람들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이거 싫어할 겁니다. 근데 저도 맛있게 먹긴 했지만 면은 너무 설익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좀 더 익혀서 갖다 주셔도 됐을 텐데 워낙 바쁜 매장이라 그런가 음식의 퀄리티 자체도 들쭉날쭉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여기를 지나는데 웨이팅이 하나도 없다? 싶으면 꼭 먹어봄직한 맛이지만 여기 기본 웨이팅이 2~3시간인데 그거 기다리면서 먹을 음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배달시켜 먹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리고 카오산 로드에서 3대 국수로 유명한 세 곳인데요. 가장 먼저 나이소이. 한글로도 간판이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여기는 딱 태국 길거리 식당 같은 감성도 있지만 깔끔해서 가게 자체는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메뉴인 갈비국수입니다. 맛있어요. 엄청 맛있고 진한 소고기 묵국에 쫄깃한 당면 넣어 먹으면 얼추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이 소고기 묵국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갈피는 딱 무난하게 잘 조리된 갈비예요. 결결이 찢어지는 부위도 있고 여전히 질긴 부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라기엔 무언가 아쉽긴 합니다. 아무리 진국이어도 소고기 묵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튼 맛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꾼댕 꾸어이짭 유안. 끈적국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끈적국수가 처음 들었을 때 국물이 걸쭉하다는 소린 줄 알았는데 면이 떡처럼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었어요. 건더기도 다양합니다. 단단한 어묵 같은 친구와 다진 고기, 메추리알이 들어있었어요. 국물은 후추 맛이 아주 강해서 화한 매운맛도 있고 진한 맛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딱 어떤 맛이다 비유하기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고요. 면이 전분이 아주 많은지 끈적한데 그 덕에 국물도 덩달아 걸쭉해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소이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면이 정말 특이해서 아직도 종종 생각납니다. 다음에 간다면 계란이 들어간 버전으로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3대 국수 중 마지막 집인 찌라 옌타포이입니다. 어묵국수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가스통 바로 앞에 앉아서 조금 무서웠네요. 여기서는 국수 외에 수제 어묵을 시켜봤는데
먹어봤는데요.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제 어묵을 사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탱글하고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수제 어묵이 이런 맛이라면 지난 세월 동안 안 사 먹은 걸 반성해야겠어요. 굉장히 탱글하고 차진 어묵이었고요. 맑고 투명한 육수에 국수가 나왔습니다. 노란 건 바삭한 과자고 동글동글한 어묵들이 여럿 있어요. 이 어묵이랑 따로 시켜 먹는 어묵이랑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식감은 약간 다릅니다. 아주 투명한 육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맛이 났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3대 국수 중에서 여기 찌라 옌타포의 어묵국수가 가장 맛있었어요. 깔끔하면서 깊은 맛의 육수가 제 취향이랑 잘 맞았습니다. 3대 국수 외에도 유명한 국수가 여럿 있는데, 가장 먼저 릉루엉. 여기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유명한 곳이에요. 인기도 많고 로컬 분위기라 그런지 자연스레 합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같이 앉은 한국 분께서 생선 껍질 튀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거는 맛있는 과자 맛이었고요. 저는 똠얌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육수에 무난한 국수도 있는데 괜히 도전 정신이 발동해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비주얼에 각종 내장, 돼지고기, 어묵도 들어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똠얌 비빔국수 같은 걸 처음 먹어보는 건데 꽤 맛있어서 놀랬고요. 먹다 보니 꽤 매워서 놀랬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매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돼지 내장을 다루는 노하우가 상당해 보였어요. 이거는 돼지고기 간 같은데 순대 먹을 때 같이 먹는 퍽퍽한 간이 아니라 부드럽게 딱 알맞게 조리된 간이었어요. 매장 자체도 투박하고 정신없지만 음식만 놓고 보면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정말 컸던 와타나 파니시입니다. 여기는 50년 가까이 끓이고 있는 육수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비빔국수랑 일반 국수 둘 다 먹어봤는데요. 비빔국수도 당연히 맛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싶긴 하더라고요. 압도적인 육수가 있으니까요. 비빔국수는 적당히 맛있는 비빔국수였다면 육수는 정말 궁극의 육수였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건 걸쭉한 육수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한 스타일이었고요. 이것도 나이소이랑 비슷한 소고기 묵국 맛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 묵국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맛있는 갈비국수가 있는데 왜 나이소이가 더 유명할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위치가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카오산 로드에 있는 나이소이에 비해서 유명해지는 게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저는 방콕에서 먹은 모든 육수를 통틀어서 이게 가장 맛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다시다 많이 쓰면 이런 맛의 소고기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50년 끓였다는 곰솥이 일단 감성 있잖아요. 여기는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다른 관광이랑 연계하기도 쉽지 않아서 막 추천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부터는 밥입니다. 먼저 세푼. 여기는 1926년부터 장사한 어마무시한 노포예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치킨 라이스로 유명한 곳인데 이게 전형적인 태국 음식은 아니고 관동식 치킨 라이스인 카우나까이입니다. 그렇게 나온 치킨 라이스입니다. 닭고기에 돼지고기 육수까지 섞인 훌륭한 소스와 중국식 소세지, 계란이 올라간 메뉴예요. 일단 중국식 소세지는 별로였고요. 계란은 아주 옳게 된 반숙이에요. 이거는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만두가 상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딤섬 중에서도 이 창펀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켰는데요. 맛있는 고추간장에 절여진 쫄깃한 딤섬이었어요. 훌륭합니다. 여기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직원들이 꽤 친절한 편이어서 그것도 좋았네요.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노스 이스트입니다. 여기는 솔직한 말로 추천하기 애매해요. 일단 맛이 그렇게 끝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매장, 전혀 없는 실패 확률을 고려하면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집 같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온 여행이라면 이만한 곳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볶음밥은 정말 이 정도 표현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동네 중국집 중에서 웍질 할 줄 모르는 주방에서 만드는 기름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먹게 되냐? 뿌빠뽕 커리랑 먹을 밥이 필요해서인데요. 커리는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게들도 순살이라 발라 먹어야 할 수고도 필요 없고요. 이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다기보다는 뿌빠뽕 커리의 정석 같은 맛이에요. 방콕까지 와서 태국 음식인 뿌빠뽕 커리가 먹고 싶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노스이스트는 정말 혹평만 했지만 제가 방콕에서 정말 맛있게 먹은 집도 있습니다. 카오캄으로 유명한 짜른생 실롬이에요. 주로 오전에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든든한 아침 식사로 추천합니다. 느끼할 수도 있는 족발과 함께 먹기 좋은 소스도 있고요. 이 가게의 역사를 증명하듯 꼬불꼬불한 식기도 매력적이네요. 그렇게 나온 태국식 족발과 함께 먹을 밥입니다. 밥은 전형적인 찰기가 없는 동남아 밥이고요. 족발은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 손으로 바르는데도 살과 껍데기, 뼈까지 모두 부드럽게 분리가 됩니다. 한국식 족발보다 더 푹 끓여서 그런지 지방이 많은 부위도 부드럽게 딱 떨어져
떨어지고요. 근데 그만큼 먹다 보면 느끼해지기 마련이니 구석에는 고수와 시큼한 시리기도 있었어요. 이게 또 족발이랑 같이 먹기에 정말 훌륭합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족발이니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아무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국물 색깔 때문에 너무 짜거나 달지 않을까 싶지만 오전에만 장사하는 집인 만큼 생각보다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맛 자체는 담백했어요. 여기는 방콕에서 제가 가본 집들 중 재방문 의사가 가장 강한 집입니다. 물론 숙소가 수쿰빗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거 먹으려고 아침부터 오는 건 또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조식 대신에 이걸 먹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입니다. 이제 제가 가본 식당 중 마지막인 폴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사실 통닭은 대한민국이 워낙 강국이라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요. 새로운 발견을 하고 온 기분이었어요. 여기도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도 아주 깔끔해서 좋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것은 통닭과 쏨땀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음식 비주얼부터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여기서 유명한 옥수수 쏨땀입니다. 옥수수, 파파야 등으로 구성된 건데 살짝의 신맛과 매콤한 맛이 섞인 맛있는 쏨땀이었고요. 치킨은 딱 한국의 옛날 통닭 맛이었어요. 근데 마늘 후레이크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맛있는 이 마늘이 요물이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치킨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거 덕분에 뭔가 특별해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통닭인 만큼 먹다 보면 물리는데요. 그때 이 쏨땀과 먹으면 다시 치킨이 술술 들어갑니다. 닭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는 걸까요? 정말 통닭은 그냥 그렇지만 이 쏨땀 때문에라도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이에요. 여튼 이렇게 짧은 방콕 여행 기간 동안 열심히 먹은 식당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서칭해놓고 가보고 싶었던 집들은 물론 훨씬 더 많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었고 또 제가 중간에 게을러져서 다 못 가본 게 아쉽네요. 방콕은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니 다음에 또 가서 못 먹어본 것들까지 마저 먹어보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집들을 보여드리면서 호평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방콕이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더 맛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이 방콕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